자, 일단 2장 여기 재화이고 2장이 여러분 나중에 세무 2급 가면 2장 챕터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실제로. 세무 2급 이론이에요, 이론.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그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과세거래다라는 건 2장이 아마 과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과세다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우리가 국내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재화가 뭐고 용역이 뭐고. 왜냐면 시험에 여러분 물어봐요. 재화랑 용역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요. 우리 저번에 한번 수입에서 문제 풀었을 때 우리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았죠, 여러분. 과세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랑 용역 진짜 구분하는 문제 꽤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재화랑 용역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재화에 공급할게요. 자, 일단 재화라는 건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알죠?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알죠? 그리고 물건 및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법문구는 유채물, 무채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채는 형태가 있는 거고 무채는 형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공급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가시면 곧 세무 2급 아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세무 2급 가시면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합니다. 벌어들인 게 있으면. 그렇죠? 그때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 양도 이게 공급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처분을 하고 받은 것만 우리가 과세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지금은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법인인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알죠? 개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이 알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그건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알죠? 소득세 왜냐하면 일단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회사의 소득이 늘었잖아요. 그럼 소득세는 과세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한테 무언가를 처분하거나 인도하고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그걸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인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이론에서 회계 1급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있어요. 5문제 나중에 풀 거거든요. 5문제 설명드릴 거거든요. 거기에서 요게 좀 중요해, 이 문구가. 난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 여기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것은 가끔씩 출제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수표, 어음, 통화 얘네들은 분명히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재화가 아니래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 수표부터 통화까지는 결제를 하는 수단 그 자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제를 하는 수단 자체인 거지 얘가 재화를 공급하면 여러분 웃긴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셨어요. 알죠? 음료수 사시고 이제 돈으로 결제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돈으로 결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는 거야. 나는 당신한테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나한테 주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을 좀 이상하게 쳐다보게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 수단이니까 재화를 안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하고 주식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유가증권은 분명히 재화가 맞아요. 그리고 얘는 뭐 결제를 하는 수단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채권하고 주식은 거래가 워낙 활발하죠.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를 포기한 거예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좀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를 합니다. 요거. 네 가지 사지선다로 낼 수 있어요. 외워주실게요. 첫 번째, 담보 제공.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회계든 세법이든 실질이 우선했었죠. 실질. 형식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리셨는데 담보로 자동차 제공하신 거예요. 뭐 형식적인 소유권은 은행한테 가 있죠. 그죠? 실질적인 소유권은 은행 거예요? 아니죠. 아직 내 거죠. 돈을 안 갚기 전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전이 은행한테 가죠. 그럼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왜냐면 이제 물건이 실질적으로 이전됐으니까. 되세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뭐냐면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음식점? 옷가게를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통째로. 포괄적, 이거 최근에 어떻게 시험에 냈는지 설명드릴게요. 정말 쪼잔하게 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가게를 통째로 2억이라고 할게 그냥. 2억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2억에. 했죠. 근데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 과세다라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옷가게를 통째로 넘겼을 때 얘를 만약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2억에 팔 때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 2천만 원까지 걷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압박이 심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전 양도고 여러분은 양수죠, 양수. 양수라고 해요. 양도자, 그 상대방 양수자. 여러분들 사업의 포괄적 양수잖아요. 맞죠? 그럼 양수할 때 여러분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안 해야 그 사업을 여러분들과 포괄적으로 서로 간에 이전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양수자에게 VAT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2억 주고받고 끝내지 2억 2천만 원? 그렇게 하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시험에 최근에 어떻게 장난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부 양도 이렇게. 더럽죠, 진짜로. 일부 양도 안 됩니다. 쓰레기, 그죠? 요즘 약간 그 문제 보고 좀 너무하다라고 실제로 냈어요. 가장 최근 문제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문제예요. 좀 포괄적이라 좀 암기해주세요. 원래 이런 거가, 그러니까 세법 세계가 정말 냉정한 게 가끔씩 낚시를 할 때를 해야지 이런 걸 가지고 낚시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 양도입니다. 알았죠? 포괄적이란 건 전체잖아요. 일부 양도는 안 돼요. 그렇죠? 좀 너무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조세 물납. 이건 뭐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세금 있잖아요. 세금은 원칙이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저번에 한번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뭔지 그 삼성 2대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3대잖아요. 그렇죠? 상속세 보셨어요? 상속세 어마어마하고 상속세가 얼마였지? 15조인가? 네, 아무튼 15조 거의 재산 많잖아요. 15조가 나왔어.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요. 알죠? 15조를 어떻게 현금 다 내요? 맞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상속세를 내고 미술품 팔고 이렇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속세나 증여세,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재산세 요런 데도 세금이 좀 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일단 들어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국가, 일단 결론은 암기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유를 설명드리고 외우시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자, 우리가 국가도 매입할 때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파악을 해서 세금 때리려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조세를 물납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세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세금 파악이 끝나니까 납부시키는 거예요. 세금 파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시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현금은 여기서 재화가 아니니까. 부가세에서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래 내역 파악하고 관련이 없어요. 파악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세금 납부시키는 거니까 얘는 거래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 여기. 해볼게요.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거를 하나 풀어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 경매 뭔지 아시죠? 경매는 생략. 그리고 공매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는 걸 공매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경매는 개인이 여러분들 비싼 가격 부른 사람한테 파는 거고 공매는 공공기관이 비싼 가격 부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알죠? 그걸 공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매나 공매는 재화를 인도하고 양도한 거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하고 공매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럼 법률은 강제예요, 선택이에요? 강제죠, 강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체납자예요, 체납자.
체납자. 뭔지 아시죠?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체납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 영화는 안 나와.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그 세무공무원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막 붙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못 쓰게. 맞죠? TV에도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압류한다라고 봐요. 압류. 압류해가지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그거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또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가버립니다. 가지고 가서 경매에 붙여버려요. 그게 공매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서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걔네들이 경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공매예요. 법에 따른 공매예요. 법에 따른 공매예요. 우리가 징수법,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른 공매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무공무원이 팔았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체납자인 저잖아요. 맞죠? 그럼 부가가치세에서는 그 인도를 한 거를 그 인도하는 재화의 주인이 가지고 따져요.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경매로 낙찰된 사람이 법인사업자예요. 경매로 낙찰된 사업자가 법인사업자면 얘를 만약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봐요. 보게 되면 매입세 공제 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 같은 거 줘야 되거든요. 알죠? 그 다음에 걔한테 매입세 공제하면 저한테 제가 부가세를 내야 돼요. 맞죠? 재화 인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무서가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세무서가 부가세 어떻게 내요, 여러분들? 내가 내야지. 맞죠? 세무서 그냥 압류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럼 저는 낼까요, 부가세를?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부가세 어떻게 내요? 맞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는 그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체납자는 부가세를 낼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으면 낙찰자 매입세 부담 안 시키고 그다음에 저한테 부가세를 내게도 안 하고 그럼 세무서 입장에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이해되세요? 그게 법률에 따른 공매고요. 법률에 따른 경매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담보를 제가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은행에서 압류해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요. 알죠? 그 담보 잡힌 것. 경매를 신청하면 그거 우리가 법률에 따른 경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 똑같은 거죠. 법률에 따른 경매든 법률에 따른 공매든 다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무세 손실이 없으려면. 이 정도? 아셨죠? 네,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어미리가 만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냥 외워주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알죠? 좀 암기해주세요. 이해하셨으면 암기. 자, 됐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실기하기 위한 이론.